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그 NTI XL2 장비를 이용해서 노이즈 커브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이즈 커브를 측정을 하는 건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일단 제가 어떤 건축물을 짓습니다. 일단 그 건축을 이제 시행하는 데서는 이 건물 아니면 이 공간의 노이즈 수준을 얼마여로 낮추겠다고 이렇게 그 기준을 정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오늘 말하는 노이즈 커브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유럽 기준이 있고 미국 기준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국가 간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어떤 전체적인 노이즈 수준을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뭐 값이 이제 어떤 숫자를 나타내겠죠. 뭐 20이다, 30이다. 오늘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국제 표준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룸이 얼마만큼 소음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하면 그게 사실 좀 커뮤니케이션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 단일 값으로 과연 이게 나타낼 수 있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노이즈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노이즈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게 또 사람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어떤 소음의 크기랑 얼마만큼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인지적인 특성까지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생긴 게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느끼는 노이즈 수준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결합이 돼야 되겠죠. 이 보이는 이 그림은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등층간 곡선입니다. 이 4km 부근에서 사람이 제일 민감하게 잘 느끼고요. 저주파수로 갈수록 사람이 소음에 대한 소리 크기를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1000Hz 같은 경우에는 20dB 수준이 되지만 실제로는 100Hz 같은 경우에는 한 50dB 정도 들어요. 즉 저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한 30dB 더 크게 들어야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등층과 곡선을 이용을 해서 바로 그 어떤 소음에 대한 기준을 정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이 노이즈 크라이테리아 NC 커브가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각각의 NC 70 커브, 65 커브, 60, 55 해가지고 15 되는 커브까지 됐고요. 이 커브 내에 이제 우리가 측정된 물리적으로 측정한 요 값이 어디에 이제 걸리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제일 높은 수 여기에 걸려 있죠. 이게 바로 이제 NC 45인데 이미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보다 하나 더 위 값인 46이 되겠고요. 8kHz 이 점 때문에 지금 이게 그 노이즈 크라이테리아 점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이게 8kg가 지금 왜 이게 46이 나오게끔 이렇게 지금 소음이 이렇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 만약에 해서 줄이면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46이 뭐 40이 될 수도 있고 3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국제 표준에 오랫동안 이렇게 돼 있었고,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측정한 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산업계에서 이렇게 건축 음향 하는 데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우리 음압에 대해서는 알 거고요. 사운드 프레셔 레벨에 대해서는 알 거고, 그 다음에 SIL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피치 인터피어런스 레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음성을 방해하는 레벨이 되겠죠. 주로 이제 음성이 500Hz나 뭐 1000Hz, 2000, 4000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산술 평균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음성 명료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노이즈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SIL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레이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 기준에서 되어 있는 어떤 소음에 대한 수준인 거고, 요 표준 따라가는 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NC라고 해가지고 노이즈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NC 기준, 미국 기준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NR을 갖다가 노이즈 레이팅을 표현하려고 하면 엑셀2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NC라고 해가지고 룸 노이즈 크라이테리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조기를 틀었을 때 하는 거고요. NC나 NR 같은 경우는 공조기를 틀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노이즈 커브를 측정할 때는 일단 먼저 공조기를 끈 상태에서 NR, NC를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조기를 켠 상태에서 RNC가 얼마 나오는지 이렇게 2단계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C나 PNC 같은 경우는 이전 표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NC하고 RNC가 공조기를 키우고 안 키우고에 따라서 커브의 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라서 측정을 일반적으로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노이즈 크라이테리아하고 RNC에 대한 기준값들입니다. 이게 보면 콘솔 같은 경우는 NC가 15, 그다음에 RNC는 18 정도로 되어 있고요. 교실 같은 경우에는 NC는 25, RNC는 3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30에서 NC, RNC는 35. 그다음에 컨퍼런스 룸 같은 경우는 25에서 30. 침실 같은 경우는 조용해야 되겠죠. 25. 그다음에 RNC는 30. 거실 같은 경우에는 30, RNC는 40. 교회 같은 경우에는 30, RNC는 35.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NC는 40, RNC는 45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이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기준을 맞춰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엑셀2 같은 장비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서 진짜 그게 들어오는지 확인하게 되겠죠. 만약 이 값을 처음에 설계 반영된 이 값이 만족이 못 되면 그때부터 이제 원인 분석을 해서 왜 이게 못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공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측정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이게 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크로폰을 어떤 사람의 키 높이 서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167cm, 앉아 있는 사람 기준으로 따면 한 122cm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측정을 해보고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벽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벽에서는 바닥 면에서는 한 60cm 정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122cm를 띄우고 세 면이 만나는 공간 같은 코너 같은 경우에는 244cm를 띄운 데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지. 그래야 그 평균적인 특성이 나오지. 만약에 코너로 간다는 점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또 노이즈가 더 크게 나오게 되죠. 엑셀2를 이용해서 이 공간에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셀2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을 이렇게 열어서 지금 해보면 이 화면이 뜨죠. 이게 되게 편리한 게 여기 있으면 그 USB 단자를 통해서 프로젝트 프로, 엑셀2 프로젝트 프로라는 화면을 띄우면 이렇게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 노이즈 커브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보면 이제 여기 보면 현재 기준이 RNC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게 기준들이 있죠. 노이즈 레이팅,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럽 기준이라고 얘기했고, 이 같은 경우는 노이즈 크라이테리아 미국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룸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RNC 기준이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전 기준이 되는 거니까 말로 많이 안 쓰이고요. 내가 지금 미국 기준을 한번 해볼까요? 노이즈 크라이테리아를 해가지고 한다고 돼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IL 있죠. SIL, 스피치 인터페런스 레벨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실제로 측정이 데이터가 되겠고,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장비가 갖고 있는 소음 레벨을 나타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노이즈 크라이테리아 점수들이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측정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게 30초 정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10초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지금 키입을 하면요. 지금 이게 되어 있는데, 보면 현재 NC는 26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8kg가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그 26이 된 이유가 이게 8kg 부분에서 이렇게 소음 레벨이 높아서 이게 지금 실제로는 만약에 8kg가 만약에 소음원이 없었다고 하면 26보다 더 낮은 값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나중에 하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페이지 들어가면 실제로 보면 이제 아까 룸에 관련된, 그러니까 공조기가 돌아갔을 때까지도 지금 측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죠. 기준이 이게 7dB, 16Hz, 31Hz, 63Hz를 더한 게 이게 7dB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3dB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지가 않았고, 이 같은 경우 125Hz 같은 6dB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저주파수 이렇게 소음원들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공조기 소음이 크게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지금 다른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가지고 있지? 이게 그냥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셔서 내가 좀 유럽 기준으로 리포팅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바로 30이 나오죠. 30이 나오고, 내가
미국 기준은 26이 나오고, 그 다음에 RNC는 33이 나오고, 이렇게 그냥 그 측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내가 선택만 해주면 그냥 이게 그냥 바로 리포팅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국제 표준에 근거를 해서 현재 내 공간이 어떤 소음 수준을 바로 이렇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내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공을 할 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또 이 소음 수준이라는 게 실제로 생활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게 설치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측정할 때는 특히 국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장비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NTI에서 나온 엑셀2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잔향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명령어 같은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